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업 개발자가 학원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업 개발자들이 학원을 찾는다는 거를 좀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 근데 이제 현업 개발자분들이 의외로 학원 많이 다닙니다. 심지어 국비도 많이 다녀요. 그 이유를 저는 매우 잘 아는데, 일단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배제하고 이제 이번에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현업 개발자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가 이제 한 9월부터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왜 학원을 찾았고, 그러니까 왜 팀노바를 선택을 했냐,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팀노바에 오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만고만한 학원들과는 좀 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약간 부트캠프 같은 데나 아니면은 국비지원 쪽 출신으로 현업의 프로 개발자가 됐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이상으로 레벨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현업 한 2개월 만에 돌아오신 분이 있는데, 국비지원 다녔다가 부트캠프 하나 다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업에 갔다가 2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케이스. 그러니까 현업에 갔더니 너무 자기가 일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뻔뻔한 사람들은 거기서 일을 못해도 그냥 궁뎅이 이렇게 밀어 넣고 이렇게 그 지하철 이렇게 옛날에 아줌마들 자리 이렇게 자리 득템하듯이 이렇게 앉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지. 그 친구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의 미래가 좀 아쉬워서 그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도 이제 왔고, 그 실제로 이제 현업 개발자분들 많이 와요. 팀노바에 오는 현업 개발자분들 보면 보통은 이제 1년 차에서 한 4년 차 사이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얘기를 해보고 이제 나온 결론은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살다가 비슷한 회사로밖에 이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이유가 이제 제 뇌리 속에 강하게 남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질이 좀 아쉽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1번 같은 이유는 보통 경력이 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3년 이상이신 분들이 되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연봉이 아쉽겠죠. 보통 이제 웹개발자 중에서 이제 옛날에 제가 지금도 이제 많이 양산해내고 있는, 국비에서도 그렇고 이제 일반 부트캠프에서도 많이 양산해내고 있는 개발자 중에 자바 스프링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랑 뭐 아이바티스 뭐 이런 식의 이제 세트로 이렇게 한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있었는데 안 바뀌어. 그게 이제 정부 소유가 있고, 대기업도 이제 막 네카라쿠베당토 이런 데 말고 이제 있어요. 좀 이렇게 어디라고 이제 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약간 그냥 좀 올드한 회사?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느낌의 회사에서 여전히 좀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올드하지 않은 회사에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스프링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 워낙에 이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아예 정부 프로젝트는 거의 무조건 디폴트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만드는 홈페이지가 특별히 막 파이썬에서만 지원하는 뭔가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보통 이 스펙으로 가죠. 근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차 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성장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저연봉인데 연봉 높이고 싶어서. 이런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팀노바는 연봉이 되게 높잖아요. 이번에도 또 한 친구가 이제 구직을 끝냈고, 다른 두 친구는 사실상 구직이 끝났는데 조금 더 이제 회사랑 협상할 게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 이번에 들어간 친구들은 다 5천 이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괜찮은 결과가 또 나왔죠. 5천 이상으로 한 3친구.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한 친구가 또 구직 시작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새 하반기 들으면서 5천 이하가 없어요. 그래서 네카라쿠베 당토 수준의 연봉으로 가고 있죠. 초봉이 동일하니까 계약 연봉이. 이제는 가능하면은 최대한 5천으로 맞추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안 되는 친구는 어쩔 수 없지. 불성실한 친구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이걸 개선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줘도 해오지 않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4,500 이상으로는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사벽의 연봉이다 우리는. 그걸 알고 이제 연봉을 높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플랫폼을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래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회사는 당신의 성장을 보장하지 않고, 그리고 회사에서 성장한다는 생각은 보통 이제 초보 개발자들한테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못된 사람들이 그냥 노프 팀장님이 회사는 성장하지 않음,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갑자기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고연봉으로 보내고, 그게 팩트로 다 밝혀졌고 교육청의 인증도 다 하는데,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왜곡해서 보내는데,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키워드는 실력이 없다면 현업에서의 성장은 둔화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자꾸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던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던전에 갔는데 내가 졸라 약해. 그래서 제일 약한 몹도 겨우겨우 진짜 10분 동안 때려가지고 겨우 잡아. 이런 던전에서 사냥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로 내가 좀 어느 정도 내가 잡기는 좀 수월한데, 좀 이렇게 수월한데 그래도 경험치도 내가 했을 때 좀 이렇게 살짝 낮긴 하지만 내가 편하게 좀 잡을 수 있는 던전이야. 이러면은 엄청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게임과 실제 현실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게, 이렇게 현업에 있는 일의 난이도는 대략적으로 막 요 정도 선이 있다면, 아까 뭐 그림으로 하면 요 정도 선이 있다면, 내가 이 정도 일도 겨우겨우 하는 사람은 맨날 야근하고 엄청나게 오래 일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바닥 실력으로 이거 하나 처리하는데 벌써 진이 다 빠지는 거야. 너무너무 헬스 처음 하는 사람이 정말 무거운 무게를 처음부터 들려고 하면 낑낑대면서 들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키운 다음에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 루트죠. 근데 우리가 피부, 또 얼굴 생김새, 그리고 몸, 이런 거는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직관적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일이라는 거는 무조건 회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성장함,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걸 도와주는, 막 2개월, 4개월 만에 개발자를 만들어 드린다, 6개월 만에 개발자를 만들어 주겠다, 막 이런 식의 학원들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이고, 그게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고,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런 곳들로 해서도, 그러니까 나는 연봉이 좀 낮더라도 또는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난 일단 그냥 개발자만 하면 돼, 이런 분들한테는 뭐 아주 뭐 알맞은 뭐 좋은 교육기관일 수 있겠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왕 하는 김에 좀 성장도 많이 하고,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잖아요. 막 내가 이왕이면 중식을 공부할 거면 동네 주방장 그냥 짜장면 다 비슷한 맛 나는 그런 거 만들기보다는 진짜 중화요리에서 그래도 국내에서 맛집이라는 집을 운영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매우 좋잖아요. 그게 이제 소비자도 좋고, 그리고 이제 돈 버는 사람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거든. 저는 이제 그런 지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업에 가면 성장할 거라 생각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한 어느 정도 이것보다 좀 높은 수준이 되어야 요 정도 일을 했을 때 배우는 게 많아요. 여유가 생기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거든, 이 일들에 대해서. 그래 보니까 보통 진짜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일하는 개발자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팀노바의 이제 현업 개발자분들이 진짜 비대면 하면서, 저희가 원래 이렇게 회사 병행하는 걸 안 좋아했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오프라인은 그런 분들 안 봤는데, 비대면에 한해서는 이제 좀 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니까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업에서 무조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오히려 갔다가 오는 분들이 꽤 돼요. 제가 그런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갔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잘할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그 친구 교육해서 응용 1단계쯤에 나가긴 했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이 회사에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내보내서
그리고 나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 친구들 많아요. 한 6개월 일하다가 아 도저히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아온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트캠프도 부트캠프는 좀 빠르게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라고 안 해봤겠어요. 저도 한 17년을 했는데. 그래 버리니까 이 프로로서 한 17년을 살면서 정말 후임들도 이상한 애들 많이 보고, 이상한 게 아니지 따지고 보면. 근데 못해 많이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신입 딱 하면 IT 업계에서 이미지가 피곤하겠네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얼마 더 주고 그냥 경력자 뽑으면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하거든. 가성비가 한 3년차부터거든요. 가성비 제일 좋아. 3년차부터 5년차 사이의 개발자가. 그래서 그때 개발자들이 보통은 이제 좀 연봉이 뛰거나 뭐 회사에서도 좋아하니까. 왜냐면 10년차 이런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고 3년차는 가격이 싼데 3년 동안 한 게 있어서 웬만한 회사 생활에 있는 그런 어떤 애로사항들은 다 알고 회사 룰도 좀 알고 그리고 경험도 좀 있고 막 그러니까 나쁘지 않거든 3년차부터.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 이렇게 학원을 찾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생소한 이유는요. 저는 굉장히 경험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뭔 소리야? 내가 아는 선배는 현업만 오면 무조건 성장한다는데. 근데 그 사람이랑 저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저는요. 일단 현업도 충분히 한 10년 정도 하고 팀노바를 창업을 했죠.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을 AS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현업에 보내는 직업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다시 돌아오는 개발자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 실력이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처음부터 주눅 들어요. 제가 맨날 이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서 뭐 심각성을 모르는 이렇게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어캣 모드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고서 이제 주변 사람 이제 보는 거야. 이제 그게 뭐냐면 벌써 태도 보는 거거든. 실력 있는 신입들은 그런 거에 그렇게 그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진짜 당당해요. 왜냐면 회사를 그 팀노바 졸업생들은 회사를 막 8개를 붙고 막 보통 다 토탈하면 대여섯 개 붙고 가거든요. 보통 구직 기간이 2, 3주 내외인데 평균적으로 그때 한 5개, 8개 중에서 내가 골라가는 거야. 그 대표님들이 어필을 하거든. 어떤 친구는 대표님들이 엘리베이터까지 오면서 정말 우리 회사 꼭 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 돈 많다. 나중에 기대해도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할 정도예요. 근데 정말 그래? 저거 사기 같은데? 난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당연히 본 적 없죠.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대부분 개발자분들은 현업에 가면은 이제 네 신입입니다. 저는 열심히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그리고 실제로 보면 신입들이 그렇게 막 되게 드세고 막 센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발 잘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각자 자기 포지션 잘하면 도와주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캐릭터들은 아니지. 근데 말 잘 듣고 착하면 뭐해.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 버리니까 가진 게 없으면 성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같은 부트캠프로 나와도 정말 이 친구가 빡세게 막 이렇게 한 친구들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말하면 알아듣는데 막 정말 물론 이제 그런 사람 내가 뽑지도 않아. 내가 면접관이었으면 뽑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운 좋아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해맑고 막 쟤는 착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그냥 뭐 일도 뭐 시키기도 애매해요. 뭐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게시판 만들었는데요. 아직도 게시판만 만들면 취업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되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거. 물론 게시판이 취업에 아주 기준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취업을 할 수 있다. 진짜 미니멈하게 취직을 할 수 있다랑 정말 가서 내가 1인분 이상 하는 건 다른 문제야. 요새 얼마나 많이 프레임워크도 나오고 그 웹브라우저 자체 아키텍처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거야. 나는 그런 친구들한테 충분히 전문가로서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교육 시장에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잘 가르칠 수는 있다고 쳐요. 이렇게 특정 언어나 이런 거는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수학 강사들도 보면 그 고등학교까지의 과정까지 수학을 되게 잘 가르치는 강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뭐 세계적인 뭐 공식을 뭐 만든다든지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 잘 가르치는 게. 근데 이제 수학이나 이런 뭐 문학이나 뭐 이런 과학 이런 거는 사실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이 거의 활발하지 실제 실무에선 대학에서 다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그 대학을 그 공대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면 저는 이제 게임공학과 있을 때 배웠던 게 게임 수학 그리고 이산 수학 그리고 또 대학 수학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산 수학은 실제 이제 그 뭐 전자공학적인 좀 어떤 그런 이제 보통 이진수로 이루어지는 막 이런 연산들 있잖아요. 디지털 연산들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 공대에서 필수로 배우고 그리고 이제 게임 수학은 게임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수학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뭐 그런 모두 게임은 사실상 뭐 외적인 표현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 최적화나 이런 걸 위해서 게임 수학을 배워요. 그러면 거기 고등학교 때 그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실무에 쓰이는 건 좀 다르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암호학도 사실 수학 못해도 수학자들이 많이 정해놓은 알고리즘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우승한 사람들의 알고리즘 정도만 그냥 달달 외우면 돼요. 근데 막 수학을 잘하면 좋기는 한데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여러분들이 막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막 이렇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알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은 좀 된다? 요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정말 수학이 중요한 분야도 있기는 있는데, 그 어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1차 생산자적인 이렇게 뭐 내부의 핵심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오픈소스를 주도하는데 여기에 되게 암호학적인 게 많이 들어가고, 뭐 수학적인 계산이 많이 들어가. 뭐 이런 거 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픈GL 이런 거를 오픈소스를 까서 뭐 그래픽을 막 화려하게 표현을 해. 근데 성능은 좋아야 돼. 뭐 이런 경우에는 수학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서비스 만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가 훨씬 많고 수학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일일이 그거 계산해서 그리고 그러던 시절이 있긴 있었거든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게임 만들 때 그래서 수학자라는 개발자들이 확실히 좀 잘 나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 외적으로 그냥 2차 생산자로서 검토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오히려 아키텍처 분석이랑 시장 흐름 그리고 기술의 흐름 그리고 이제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검색 능력이랑 분석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요즘은. 어쨌든 내가 이런 말 해도 꾸준히 내 영상 보면서 날 부정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 근데 그 와중에도 혹시나 뭐 하나 놓칠까봐 막 다 꾸준히 보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부정하고 싶지만 계속 보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무튼 여러분들 저에게 우호적인 분들만 많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현업 개발자분들도 보면 내부에서 성장할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 졸업생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가끔 요청하는데 대부분 팀장님 더 성장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더 성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팀노버 졸업생 기준으로는 웬만한 회사 일은 보통 무난하게 다 되게 잘해요. 그런데 팀노바 있을 때는 매번 환경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 아키텍처 분석하고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도 던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대학에서 약간 석박사들이 하는 방식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던 것들이 익숙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늘 해야만 했었는데 한 회사에 가면 같은 프로젝트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그걸 유지보수하고 그걸 유지보수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한 3, 4개월은 신박하게 이제 재밌게 하다가 어렵지만 뭔가 배워나간다는 느낌으로 하다가 일정 시점에 이제 이 친구들이 좀 이제 또 새로운 도전도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팀노바병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팀노바 출신들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물론 이제 졸업 이후에는 사실 본인이 이제 그 특정 분야에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는 해줘요.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그 관련 기술의 디테일이 뭐가 있고 그런 얘기들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더 해봐 이렇게 알려주긴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은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성장하는지도 모르고 현업 개발자로 그게 안 나요. 자동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력이 있든 없든 나의 어떤 치부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특히나 내가 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회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각자 소스 차트는 조용히 이제 막 짜요. 그러다가 뭐 말도 안 되는 버그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도 그것도 이제 조용히 무마시키려고 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는 어떤 특정 분이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내가 이제 인수인계 받으면서 어떤 쿼리를 본 적이 있어. 근데 그분이 자존심이 되게 셌거든. 근데 이제 쿼리 왜 저렇게 보내요? 그 포문으로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럴 바에는 조건에 맞는 거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게 훨씬 빠르죠. 왜 커넥션을 굳이 막 여러 번을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갑자기 되게 얼굴 싹 변하면서, 평소에 되게 웃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얼굴 싹 변하시더니 갑자기 그냥 넘어가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 그 당시에. 내가 그때 그 당시만 해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싸우면 좋을 게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고 막 난리 쳤겠지? 뭐 지금 그 말을 왜 이렇게 예쁘게 하세요? 내가 분명 하겠지 내가. 감히 나한테? 막 이런 느낌일 거야 아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군인이니까 그냥 벙쪘지. 뭐야 막. 그래서 막 뭐야 그래서 속으로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뭐지? 뒤집어 엎어? 아니면 이전 회사로 돌아갈까? 병특은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 그 몇 주 내로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편입 때도. 그래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어. 근데 그 전 회사에서 받던 연봉보다 여기가 한 1200, 300? 그러니까 2000 얼마를 더 줬어요. 그리고 그 전 회사에서 내가 이직한다니까 준다고 한 금액보다 한 1200? 1400을 더 줘가지고 제가 여기를 그냥 있자 이렇게 한 거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근데 그분은 근데 그래도 개발 책임감 있게 잘 하시는 분이긴 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게 진짜 현업 개발자들은 진짜 싫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좀 공부 못해도 별로 안 부끄럽잖아요. 그거는 내 돈 주고 배우고 의무교육이니까. 근데 회사는 내가 하는 만큼 돈이 올라가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밉보이고 내가 좀 못한다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남의 돈을 받기 시작한 거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심령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절대 자기가 그 못하는 거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해. 또 난 또 못돼가지고 그걸, 내가 좀 약간 선생님병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선생님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거 좀 도와주겠다고 막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 코드 리뷰할 때도 막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제가 옆에서 그 도와줘가지고 한 이직하면 300, 200도 못 받을 사람 800 올려준 적도 있고, 그거 이력서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더 그 보완하시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받은 문자 아직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동료한테 나름 도움을 주긴 줬어요. 그리고 그 되게 힘들어하는 어떤 여자 개발자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되게 이렇게 딱 보니까 잘 모르는 거 보여. 그래가지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제가 저한테는 솔직하게 못한다고 티 내도 된다고. 근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회사 생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점심시간에 우리 밥을 빨리 먹고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그 개념을 모르거나 그런 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친해져가지고, 이제 그 기계인 팀장님이 저랑 그분이랑 이렇게 되게 친하게 막 놀고 어디 놀러 가고 막 그렇게 된 사이에 친한 분도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도 나중에 실력 많이 늘었죠. 그래서 아마 괜찮게 이직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 1년 8개월을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분 많이 도와드렸으니까. 어쨌든 현업에 제가 현업 경험이 풍부하거든요. 풍부할 수밖에 없죠. 눈치도 빠른데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느 팀에 누가 지금 고름을 짜고 있는지가 보여요. 어떤 팀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 팀원들의 수준이 좀 아쉬운 거야. 근데 거기 팀장은 괜찮아요. 잘해요. 근데 그분이 착한 건지 미련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말에 가끔 이제
일이 급해가지고 꼭 그래. 좀 그 회사는 막 좀 피곤했는데 주말에 어차피 근데 저 뭐 그 당시에 뭐 자취하고 뭐 집에 있어봤자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일 있으면 나가서 일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말에 이제 뭐 그 호출해가지고 뭐 휴가 주겠다고 팀장이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간다 그리고 갔어요. 쫄래쫄래. 대신에 주말에는 이제 겁나 편하게 입고 가지. 쓰레빠에 반바지 입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반바지 입는 회사 많긴 한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죠. 그게 벌써 한 10년 전?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가면은 이제 보면 이렇게 몇 명 나와 있더라. 보면은 근데 웃긴 건 내가 갈 때마다 있는 그 팀장이 있어. 다른 팀장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그랬어. 우리 쪽 팀장한테 아니 저쪽 팀장은 그 직원들 그러니까 다른 팀원들은 뭐하고 왜 맨날 팀장만 저러고 있어요.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하는 얘기가 그 팀장이 착하대. 그래서 그리고 다른 팀원들이 그 정도 실력이 안 돼.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은 못하면 못한다고 평가를 명확하게 내려서 잘라버리던지 해야 되거든. 난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 근데 그래야 이제 일이 잘 돼요. 이게 뭐 사이코패스고 못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해봐요. 얼마나 속 터지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계기가 돼서 차라리 그 사람을 바꾸던지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 팀의 실적은 그 팀장의 실적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못한 걸 다 받아서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코딩을. 그러니까 맨날 토요일 다 쉬는데 가면은 몇 명 딱 그 팀장들이 있어. 자기 팀 그래도 뭐 사람들은 착하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 착해 보여요? 이게 착해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느낌이야. 이게 의사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성형외과 의사면 어떤 의사가 수술을 되게 못해. 근데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클레임을 되게 많이 건 거야. 막 눈을 앞트임을 하라고 했는데 그 앞트임이 좀 너무 이상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 대표 팀장격인 원장이 그거를 계속 이렇게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거를 이제 AS 해주고 있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팀장 입장에서 그 팀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손해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맨날 왜 그런 걸 뼈 때리는 말을 잘하냐면 내가 본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이렇게 모델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인간 군상이 있는데 좀 제가 워낙에 이제 사람 관찰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본 거죠.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심리겠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었고, 행동심리학이라든지 뭐 아동심리학, 뭐 범죄심리학, 뭐 심리학 종류를 워낙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책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엔 제가 말한 결론과 상당히 유사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찰을 해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실제 이론을 보고 그 실제에서 많이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은 이런 것 때문이구나 이런 유추가 잘 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많이 고쳐서 고연봉으로 많이 보냈고 그러니까 참 이게 현업에 가면은 다 모든 게 이뤄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제발 그런 말들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발자 되게 해준다고 했지 내가 잘하는 개발자로 만든다고 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도 진짜 교육기관을 거쳐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국비지원 다녔다가 부트캠프 다녔다가 가신 그분은 2달 만에 다시 돌아와서 공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팀노바 오셨고 그 반대로 어떤 다른 분은 한 국비지원만 갔다가 가려고 했는데 너무 자신이 없었대. 자기 자신의 실력에. 이미 자기 자신이 이미 아는 거야. 어느 정도 겁이 좀 나는 거죠. 그런 분도 있고 참 이번에는 유난히 그런 분들 더 많았고 저번 모집에도 현업개발자분 오셨는데 이게 4년차 이런 개발자분들을 보면 제일 짠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배우러 오시고 이제 현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학생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효과가 나서 저는 굉장히 현업 개발자들 분들 오면 굉장히 반갑긴 하죠. 그리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고 옛날에 제가 겪었던 걸 똑같이 겪고 있더라고요. 어째 내가 20살, 21살에 겪었던 첫 개발자 됐을 때 느꼈던 감정이랑 거의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잘게 쪼개서 섬세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한 번뿐인 인생에 그런 잘못된 판단 하나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팀노바는 정말 현업에 갔다가 그 한계를 느끼고 다시 오는 분들이 참 많은 곳인 것 같기도 해요. 참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막의 오아시스? 그러니까 애초에 기계현 팀장님이랑 서로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설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교육기관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격이 둘 다 친절하지도 않고 되게 직설적이고 그냥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근데 실력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상위권에 있는 그러니까 완전 초보를 제대로 교육시켜가지고 최상위권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자 라고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연봉은 지금 네카라쿱의 당토인데 사실 두 친구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될 친구는 이미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5,500 수준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팀노바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런 친구, 잘한다기보다는 이제 밸런스가 되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는 그러니까 제일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친구도 개발도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 시장이 워낙 냉정하니까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살짝 아쉬운 친구들은 4,500 그리고 지금 제일 이렇게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는 5,500 수준 정도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회사를 여러 개 붙으니까 이 친구들이 엄청 자신감이 넘치고 격앙돼 있어요. 막 저랑 항상 취업에 대한 얘기하고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보면 되게 흥분한 상태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내가 의도한 대로 했구나. 처음에 회사 들어가면 주변 눈치 보기 진짜 바쁘거든. 그래서 그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 상승이 어마어마해요. 아마 제 영상 많이 보시고 팀노바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팀노바 오시는 분들 보면 팀노바 안지가 3년 전, 4년 전 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4년 전에 알고 우연히 그 군대를 갔다 와서 여기 오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희 생각보다 오래 보면은 제가 되게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제가 항상 팩트를 되게 중시하고 결과를 중시한다는 거 굉장히 잘 아세요. 그래서 사실 팀노바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변화가 없거든, 하는 짓이. 그리고 팀노바 커리큘럼도 변화가 없거든. 응용 2단계는 트렌드에 맞춰서 사람들을 좀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한다는 시나리오는 크게 동일하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커리큘럼이나 좋은 가방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고야드, 샤넬 이런 거는 그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쭉 가는 거예요. 버킨백 이런 것도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쭉 가는 겁니다. 왜냐면 잘 만든 가방은 시대를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든 가방 디자인은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든 커리큘럼은 이렇게는 될 수 있겠죠. 안드로이드인데 자바 베이스로 하다가 코틀린 베이스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를 iOS로 대체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큰 계열, 운영체제를 배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단에 이제 플랫폼에 있는 앱을 개발한다는 큰 내용은 바뀌지 않을 거고, PHP가 파이썬으로 바뀐다든지, 다 스칼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백엔드를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거를 잘 섞어준다는 거. 그래서 좋은 커리큘럼은 제가 7년 동안 이 커리큘럼을 또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디테일만 살짝 시대에 맞춰서 바꿔줄 뿐. 역시나 결과는 너무 좋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좀 현실을 좀 바로 봐야 된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업에서 성장한다, 안 한다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현업이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학원이에요. 현업 개발자가
정말 자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외적인 사람들의 성장은 과연 인위적인 도움이 없이는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개발자들은 엄청 많고, 제가 본 개발자들 중에 만약에 개발자 회사 10명 있으면 1인분 하는 개발자들은 한두 명이에요. 거의 그래요. 이 얘기는 근데 이미 유명하죠. 넷플릭스 규칙 없음이란 책에서도 슈퍼스타 개발자가 25명을 대체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진짜 막 제대로 일하는 그 상위 1% 개발자가 회사에는 보통 한 명 이상은 있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술력이 되는 회사라면 한 명 이상 무조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캐리해요, 대부분. 그런 개발자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고 굉장히 구분하기 쉬워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중소기업에서 5,500씩 불러가면서 신입 개발자를 뽑겠습니까? 믿고 싶지 않을 거야. 네카라쿠베 당토까지는 당토 수준이기도 하고 카카오 네이버보다 많이 받는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상여금 드립치면서 막 얘기하는데, 상여금은 회사에서 인센티브 많이 나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연봉이 되게 중요하죠. 네이버가 만약에 정말 상여금을 2천만 원씩 꾸준히 고정적으로 줄 수 있다면 애초에 연봉을 5천으로 계약 안 하고 7천으로 계약했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어쨌든 계약 연봉은 네이버 카카오보다 더 높은 친구들도 나오고 있다. 그게 팩트입니다. 저희는 항상 이런 팩트를 중심으로, 사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 여러분들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배우시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배우시면 자연스럽게 팀노바 못지않은 좋은 결과를, 독학을 하든 뭘 하시든 시간이 좀 걸릴 뿐 큰 방향은 같이 가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현업에서도 내가 어떻게 좀 내가 공부할 거리를 스스로 잘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더 하시게 되겠죠. 애초에 현업 가면 선배님들이 알아서 날 성장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이제 절대 성장은 없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선배들이 왜 당신을 가르쳐야 돼요? 그거 가르치려고 드는 이제 선배들이 있는 곳들은 보통 연봉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낮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미 이 신입들을 태도로 보고 뽑고 연봉도 되게 낮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르쳐서 쓰지 뭐 막 이런 식이 있어. 그러니까 군대처럼 생각하는 거야.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죠. 수직적인 그런 회사들은 애초에 후임은 선임이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있거든. 근데 수평적인 곳은 뭐 예를 들어 노프씨? 노프씨는 돈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존중을 많이 해줘. 노프님, 노프님은 왜 그렇게 하시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평과 수직적인 회사를 할 때 대부분 수평적인 회사가 좋다고 하는데, 그 수평적인 회사는 그만큼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내 위가 없는데 수평인데 우리는 왜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쳐 줘야 되지? 다 동등한 관계인데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이제 보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 일반적인 수직적인 것보다는 좀 돈을 많이 줘도 많이 준 만큼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보여주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학생분들, 현업 개발자분들인 학생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일반적인 좀 규모가 있는 회사랑 그리고 스타트업에도 다녀봤는데 오히려 스타트업이 더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수평적인 구조가 있는 그런 회사인데도 그런 경우가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인 회사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자기가 꿀 빨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평은 그러니까 권리에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인 회사를 가실 때는 기본적으로 그 의무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적극성.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수직적인 곳은 수동적이어도 돼. 야 이것 좀 해 이 새끼야 그러면은 하면 되잖아.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 군대에서 봐봐, 숨 쉬는 것만 빼고 걔네 시킨 대로 하면 돼. 막 그 훈련소 가면 그러잖아. 군가 불러 그러면 막 열심히 군가 부르다가 뭐 왼발 하면 왼발에 맞춰서 걸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왼발을 걷고, 밥 먹어 하면 밥 먹고, 훈련해 하면 기상해 하면 기상하고, 그리고 옷 입고 나 조회해 그러면 이거 외워 그러면 하고, 뭐 바느질해 하면 바느질하면 되고 뭐 이러거든. 근데 수평적인 곳에서 내가 생각해서 움직여야 돼요. 넷플릭스가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지 말고 각자 자기 스타일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프리스타일로 하자. 하지만 못하면은 하위 20%는 매년 자른다. 이게 넷플릭스의 문화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수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수직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분들을 신입 개발자로 보지 않고 이등병으로 보기 때문에 이등병이 감히 과장보다 많이 받아? 이러면서 이제 병력에 따라서 다 잘라버린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수평적인 곳은 내가 정말 잘하는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아무튼 오늘 좀 말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요. 참 이제 현업 개발자들 보면 항상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좀 짠한 것도 있고 뭐 한편으로는 애쓴다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서러움이 좀 있어. 현업 개발자들 보면 좀 이렇게 연식이 있는 친구들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래도 이제 그 한 4년차 되신 분들은 그 어떤 현실을 아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시려고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과제 수행도 그 현업 하시면서 하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해도 그 천천히라도 꾸준히 쫓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제 기준에는 저 경력 되게 많으니까 제 기준에는 되게 까마득한 후배 개발자이긴 하지만 왜 내가 예전에 24살 때 막 제일 힘들었을 때거든. 그때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경력은 쌓이는데 병특은 안 구해지고 막 이런 시기였는데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그런 3, 4년 차 개발자들 보면.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